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4년 10월 12일 CAT 1급 1교시 문제 2번입니다. 수정한 모델링을 이제 2D 도면으로 변환해서 작성해가지고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는 거죠. 자, 수정해놓은 이제 모델링은 여기 있고, 이제 평면도 눌러가지고 이제 평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거 move 해서 자, 얘를 잡아서 원점 밑으로 내리죠. 원점 밑으로. 뭐 요건 똑같이 안 하셔도 된다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면 작성해야 되니까 일단은 도면층 설정부터 해야겠네요. 자, LA 치수가 들어있네요. 제가 뭘 실수를 했었나? 치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네요. 신기하게. 이게 제공된 템플릿이 잘못되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공된 템플릿에 이게 들어가 있었나? 자, 뭐, 어찌됐든, 뭐, 치수는 그럼 안 만들어도 되는 걸로 치고, 빨간색으로 잘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도면층을 0번을 기준으로, 자, 엔터. 일단 외형선. 자,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가상선. 치수는 안 만들어도 되고, 마지막으로 문자만 만들면 되겠네요. 문자. 자, 외형선. 자, 초록색. 3번이죠. 그 다음에 수문선.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 선홍색 6번이고, 자, 문자 흰색 그대로고, 치수, 빨간색.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 종류. 수문선 컨티뉴어스 눌러서 들어가고, 로드 버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선 센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까지.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고, 확인. 자, 지금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확인.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펜터.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세팅이 끝났습니다. 뷰포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만들죠. CAT 2급하고 다른 점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으로 많이 쓸 거는 상관없이, 그거는 뭐 CAT 2급 얘기고, 여기선 저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치수로 놓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저랑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걸 선호를 하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닫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거, 스타일이죠. 문자 스타일을 선정해줘야죠. 그래서 ST. 자, 그리고 엔터. 아이고, SAT를 눌렀네요. ST, 엔터. 자, 그 다음에 글꼴을 굴림으로. 앞에 골뱅이 있는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굴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 틀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여기서 REC 해서 0,0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써있죠. 594,420. 594,420 엔터.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 20mm 띄워주라고 돼 있죠. 20mm를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 리미츠 영역을 그려놓은 거죠. 얘를 델리트, 지워주셔야 되고요. 저거 안 지워주시면 안 돼. 저건 지워주셔야 되고. 리미츠는 예전에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다. 실제로 CAT, KPC에 확인하니까 리미츠는 뭐, 여기 설정 안 해도 감점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수업했던 게 잘못됐다. 그건 뭐 저도 인정하는 바고, 뭐 KPC 운영하는 데서 그렇다는데 제가 할 말은 없죠. 실제적으로 이제 모형 쪽에서 이제 저 리미치를 안 쓰는 건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실무에서도 모형 쪽에서 리미치를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층이 요게 아니라 0번 도면층이죠.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도면층을 이제 0번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제란 작성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로 얘를 분해해서 분해를 해야지 얘를 따로 사용을 할 수 있죠. 옵셋 16. 그쵸? 한 칸은 높이가 16이니까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 그 다음에 ESC. 자, 옵셋 31에. 옵셋 60. 예, 그 다음에 얘 선택하고 다중 M. 그래서 왼쪽으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트림.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자, 요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확대해서. 자, 텍스트 작성하는데 뭐 DTMT 뭐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되고 전 DT로 하겠습니다. DT 엔터 자리 맞추기 J 그다음에 MC 중간 중심 자 엔터 그 다음에 글자의 가운데를 사각형의 가운데에다 놔야겠죠. 그래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사각의 한쪽 코너 그 다음에 대각 코너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잡고 여기에 사용되는 문자 높이는 6입니다. 문제에 써있죠. 6 엔터 자, 그 다음에 회전각도는 없고, 엔터. 그 다음에 한행전원에서 수, 점, 번, 호. 네, 이렇게 쳐주고, 엔터, 엔터 쳐서 끝내면 되겠죠. 자, 작성된 문자는 선택해서 반드시 도면층을 문자 도면층으로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 도면층. 자, 나머지 칸은 여기서 제가 쓰는 거,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어레이를 쓰죠.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R 배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횡의 수는 3개 그 다음에 열의 수는 2개 자, 그 다음에 단위셀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뒤로 간다 그래서 대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예, 그만큼 내려오고 그만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는 여기는 축, 척. 자, 여기는 수험번호. 자,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는 이제 본인 이름. 자, 축척은 1대 2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Z 엔터, A 엔터. A 엔터. 자, 다 도면 양식은 다 만들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보면서 요거를 보면서 치수는 요대로 기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일단은 이제 여기 뭐 3D로 돼 있는 걸 이제 2D로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F SHOT 플래시샷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샷 쓸 때는 요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정경선 바이레이어 선종류 바이레이어 우리는 항상 도면층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가려진 선 수문선이죠. 수문선 요거는 저는 선홍색으로 합니다. 이거를 따로 하는 거 얘도 원래 바이레이어로 가야 되는데 나중에 신속 선택을 하기 위한 키워드로 저 선홍색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선 종류는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레이어. 그래서 요 색상 하나만 차이가 나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이레이어로 세팅을 하고 작성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적절한 위치에다 그냥 대충 지금 저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클릭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평면에서 아래쪽 화살표 딱 클릭을 해가지고 정면을 바라보고 다시 F샷. 자, 그 다음에 작성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면도 위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평면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B 엔터 위치를 맞출 것이고 이쪽 끝 가지고 맞추면 되겠네요. 이쪽에 있는 요 끝점을 가지고 어디 요 끝에다가 딱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쳐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측면이 필요하니까 평면에서 우측 쪽을 딱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롤까지 끝나면서 그 다음에 F SHOT F샷 작성 눌러주고 이제 여기 뷰큐브에서 상단 눌러서 평면으로 돌려주고 이때 롤이 자동으로 안 되니까 여기서 롤까지 한번 해줘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B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잡고 기준점을 여기다 맞춰주면 그 높이에 딱 맞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모두 다 변환을 했고요. 무브 해가지고 간격을 좀 조정해 주세요. 자,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고, 어차피 지금 조정해서 좀 나중에 치수 기입하다 안 맞는다 싶으면 다시 추가적으로 조정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익스플로드로 지금 블럭으로 잡혀 있는데 블럭을 다 깨주셔야죠. 이렇게 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도 선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쵸?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예, 조각조각 나 있죠? 예. 여기도 보면 선이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저런 것들을 합쳐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 OVRKILL 오버킬. 자, 오버킬 명령을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이거 나오는 거에서 별도의 다른 수정 없이 그냥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킬이 작동이 됐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이 오버킬은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서 진짜 하나로 합쳐졌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모든 선들을 다 확인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돼 있는 선이 없는가. 간혹 가다가 원이나 호 쪽에서는 실제 그려져 있어야 될 원호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오버킬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사용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저 오버킬을 쓰고 내가 오버킬까지 썼는데 왜 오류가 나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시는데, 오버킬이라는 명령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오토데스크 영업사원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영업사원은 그렇지 않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업사원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좀 봤는데,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거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영업사원분이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업사원이 말 그대로 영업하시는 분이지 소프트웨어의 개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자기네 소프트웨어의 단점이 발견되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그럴 리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업사원들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소비자가 좀 골라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오버킬이라는 게 자체가 정식 명령이 아닌 익스프레스 명령으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이 명령 자체가 완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버킬 명령을 100% 신뢰를 한다. 아니요. 그게 이제 본인이 실수한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됩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확인은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버킬은 완전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믿지 마세요. 문제없이 잘 됐네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잘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자격 시험이다 보니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시험이다 보니까. 자, 다 됐으면 이제 다 선택을 하고요. 전부 다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특성 가서 선 굵기는 바이레이어 도면층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은 전부 다 외형선으로 보내겠습니다. 물론 전부 다 외형선은 아니에요. 일부 숨은선이 존재하는데, 숨은선은 제가 외형선으로 보내도 녹색으로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숨은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 색깔을 강제적으로 선홍색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선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저걸 보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법이 있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신속 선택 해서 조건에서 특성이 색상인데 선홍색으로 잡아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숨은선만 다 선택이 돼요. 아주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숨은선만 확인됩니다. 아까 오버킬은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믿으세요. 정확합니다. 나 못 믿겠어. 다 선택 취소하고 내가 여기 옆에 있는 도면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일일이 하나씩 수문선으로 바꿔줄 거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예, 오히려 사람이 직접적으로 저걸 일일이 그림을 보고 맞춰가지고 수문선으로 바뀌는 경우에 한두 개 빼먹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을 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소프트웨어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은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어떤 기능은 불완전하게 처리가 되고, 이런 특성들을 다 알고 사용을 하는 게 결국 사용자예요. 이런 특성을 모르고 사용하면서 뭐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 소프트 왜 그래요? 이상해요. 소프트웨어가 문제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문제예요. 애당초 모든 소프트웨어는 뭘 갖고 있어요? 오류를 가지고 있고 버그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불만이면 본인이 소프트웨어 완벽한 그 어떤 오류도 없는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개발해야지. 뭐 내가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샀는데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 뭐 이의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나 이거 안 쓸래요. 안 쓰는 건 자유죠. 예. 결국 선택은 그거예요. 소프트웨어에 어떤 버그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안 쓰시는 거 외엔 방법 없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막 땡깡을 피워봤자 어차피 이 오토데스크는 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난리를 친다고 그 말을 들어주진 않아요. 물론 난리를 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자체가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의는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고쳐진다고 뭐 온갖 진상을 부리고 쌩 난리를 치고 그거는 좀 결국은 이제 그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용자가 직접 고안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수문선 도면층으로 보내주고 마찬가지 노란색으로 안 바뀌죠. 아까 외형선으로 보냈을 때도 안 바뀐 것처럼 그거는 특성에 가셔서 다시 얘를 바이레이어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은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려줘야죠. 그래서 도면층을 치수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거, 짧은 요 중심선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라인 이쪽에서 한 5mm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 살짝 띄워줘야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CO 카피. 자, 얘 선택하고 요 끝에서 요 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빠르게. 그 다음에 밀어. 그래서 여기 중간점에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도 빠르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인, 자, 요 끝에서 여기 원의 중심까지 와서 여기로 다시 가면 되겠네요. 자,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 살짝 줄여주시고 여기 살짝 줄여주시고 LEN DE 5mm 자, 여기는 5mm 튀어나오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심은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치수 이제 기입해야겠죠. 치수 기입하시려면 이제 여기서 치수 설정부터 먼저 해야겠죠. 뒤치고 엔터 수정.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기호 및 화살표에서 중심 표식 없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에 와서 폰트는 안 바꿔줘도 되죠. 아까 이제 여기 작성하기 전에 스타일 가서 먼저 작성을 바꿔줬으니까 문자 색상은 이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문자 높이는 바꾸시면 안 되겠죠. 2.5 그대로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보면 꺾여 있는 게 외부로 기입돼서 꺾여 있는 게 있죠. 그럼 ISO 표준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꺾이겠죠. 그냥 이 상태로 두면 안 꺾이겠죠. ISO 표준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와서 맞춤에서 이제 맞춤 옵션 보면 원 내부에 치수 기입된 게 있는데 저게 요 끝점까지 중심점까지 와 있죠. 그러면 이게 최대 맞춤이면 그렇게 안 될 거고 화살표 체크해서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4개 중에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화살표를 쓰죠. 이걸 이제 설정을 바꿔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추측 사용은 이제 1:2니까 얘는 2배가 커져야겠죠. 2배 커져라.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차 단위에서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후행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수점 8지짜리까지 후행에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 지금 제가 1차 단위에서 해주는 거, 요거는,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주셨다고 감점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치수를 미세하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니까, 그냥 체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닫기. 자, 그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중심선이 아닌 치수로 바꿔야겠죠. 치수 기입할 거니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치수를 하나씩 기입하시면 되겠죠. DLI 문제 보시면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되면 치수 보조선하고 중심선하고 겹쳐요. 저거 안 되고 반드시 중심선의 끝점을 잡아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정도, 배치되는 정도는 이제 치수 문자 2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수준, 2개 이상 들어가는 수준으로 하는 거고, 문제를 보고 문제랑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64,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DCO 팀 컨티뉴죠. 팀 컨티뉴로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DLI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 튀어나오면 되려나요? 그 다음에 DCO 다음 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네. 요거는 DAL로 할게요. DAL 여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할 때는 수직 직교. 자, PER 퍼펜디큘러 엔터. 자,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다가 하나 놓고, 이때 이제 문제되는 건 치수 보조선 2개가 겹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하고, 여기 내용 중에서 치수 보조선 1, 2를 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평행선하고 외형선하고 겹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 DAN. 자, 일단은 여기부터 기입을 할까요? 땅 해서 적절히, 이게 이제 이렇게 너무 내려오면 간혹가다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치수 문자랑 이제 외형선이랑 겹치게, 저거는 다 감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겹치지 않는 범위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끝에 맞춰주고 싶은데 이게 튕겨 나갈 때가 있는데, 튕겨 나가지 않고 잘 됐네요. 요대로 이제 딱 기입을 해주시면 이제 정면도 치수 빠진 거 없이 다 기입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측면도 좀 요번 문제가 치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치수 기입되는 게 좀 많네요. 땅. 자, 여기 높이는 얘랑 맞춰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네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요런 거 할 때 요 높이가 기입된 걸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뭐 여기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를 기입을 한다든가, 뭐 어쨌든 감점입니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저거 감점 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86 저리 빼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75. 여기는 저 위쪽으로 반대쪽에 치수가 없네. 그럼 얘는 눈대중으로 적절히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는 이제 DLI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회전 R을 해줘야겠죠. R을 해서, 자, 여기서 이 각도, 이 각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기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치수 보조선이 겹치는데, 치수 보조선 이쪽은 안 겹치고 이쪽이 겹쳐요. 제가 아까 기입할 때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찍었나요? 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여기서는 치수 보조선 2를 꺼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여기 찍었죠.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었으니까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꺼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각도 DAN. 자, 여기서 여기 19도. 자, 여기서 여기 67도. 그 다음에 DRA. 이렇게 해서 29. 요거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수, 중심선하고
치수 문자가 이제 겹치게 놓는 거, 저 감점입니다. 충분히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치수 문자가 겹치지 않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측 면도도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평면도. DLI로 여기서 이렇게 높이는 얘랑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서 요 끝까지 자, 높이는 이제 이쪽하고 맞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높이는 적절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끝에서 여기 36 적절히 이렇게 네,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RA. 자, 여기 반지름 치수 요거 넣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XL 앵글 마이너스 45도를 딱 맞춰가지고. 근데 이건 꼭 저랑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딱 맞추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막 뭐라 하시면은 이건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법상에서는 저 지시선 나오는 경우에 30도, 45도, 60도 중에 쓰게 돼 있어요. 실제 제도법 상에는. 그리고 이제 균등한 각도로 맞춰라. 모든 이제 지시선들은 균일한 각도로 맞춰라. 왜냐면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실무에서 그걸 잘 지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 안 지켰다고 해서 이 자격시험에서 아마 감점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을 거고요. 치수 문자가 안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저게 최대 맞춤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요렇게 기입돼서 여기 있는 이제 치수 한번 선택을 하면 그립점, 치수 문자의 그립점인데 얘를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근데 이제 요것도 위치가 좀 잘 안 맞죠? 이거는 저는 맞추는 걸 좀 좋아해서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나왔다가 네, 잡혔네요. 저는 이렇게 딱 맞추는 걸 좋아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안쪽에 있는 내부 치수선이 이제 안 없어집니다. 네, 안 없어지는데 저거는 이제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1번 아이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치수 문자 치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반지름 치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쭉 내려오면 치수선 맞춤의 치수선 강제라는 게 있죠. 켜기라고 돼 있는데 끄기 해주시면 돼요. 자, 간혹 가다가 이제 이쪽에 있는 요거 지시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시선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거의 치수는 반지름 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지시선으로 작성하시면 감점이 들어가요. 저거는 반지름 치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대기 C는 이제 지시선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는 감점이 안 들어가지만 요 목깎기에 관련된 치수는 우리가 반지름 치수를 활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지시선을 이용해서 만들어 작성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감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도 유의하세요. 반드시 반지름 치수를 저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줘라. 이거를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수 기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공간적으로 조금 요 아래쪽이 좀 좁나? 살짝 좁아 보여가지고 위치를 전체적으로 좀 올려줄게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아래쪽 공간을 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계속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뷰 타이틀을 넣어야 되니까 인서트 I를 해줘야 되고요. 네, 해줘야 되고 현재 도면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거기서 이제 타이틀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자, 넣어주시면 되는데 위치는 이제 문제를 보고 적절한 수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약간 더 올려줘도 되겠네요. 위로. 자, 하나 놨으면 이제 얘는 닫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려놓은 뷰 타이틀은 선택해서 이제 도면층은 0번 도면층에 놓으셔야 됩니다. 0번 도면층에 반드시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로 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0번 도면층을 놓으시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카피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복사해 와서 직접 끄고 적절한 위치에 내려놓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문자의 높이가 안 맞습니다. 여기는 6이 아니라 8이에요. 네, 8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1번 특성창 띄우고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서 높이를 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정면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면도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복사, 카피 해서 자, 여기서 직접 키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우측면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얘는 이제 반드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 주셔야 되고요. 남겨두시면 저것도 감점이에요. 예, 그렇게 처리가 되고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Z 엔터 A 엔터 주모를 한번 Z 엔터 한글이구나. Z 엔터 A 엔터 주모를 한번 해주시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 선정류 축척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LTS 라인 타입 스케일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기본적으로 권장으로 0.5죠. 0.5 CT 1급에서 0.5 한번 해보시면 중요하게 우리가 확인하니까 중심선 한 개씩 나와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숨은 선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선 봤을 때 이게 일직선으로 표현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끊긴 포인트가 있느냐. 끊긴 포인트가 있죠. 요거 얘하고 개수가 안 맞기는 한데 이거 개수 안 맞는 것까지 감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개수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더 줄여보시면 되죠. 0.45 0.45 정도 하면 하나 여기 이제 빈 스페이스 2개 나오는 정도. 요거는 이제 비슷하게 그래서 얘는 솔직히 말하면 0.45로 맞추는 게 더 맞기는 하겠네요. 요 수문선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근데 수문선에 이제 저 점의 개수를 세는 거는 이제 짧은 선이 없으면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것까지 저 수문선의 그 개수까지는 이제 안 맞추셔도 되고 중심선에 있는 단선의 개수 그것만 맞추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이제 문제 2번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